예, 그러면 시장 분석도 해보고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벤트들 점검을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시장 평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그러니까 거의 다 올라섰기도 했고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 얘기가 이제 또 슬슬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지수 때는 2000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실 고평가 얘기는 나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5월 초반부터 지수가 이제 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는 항상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더 오르고 종목이라든지 업종 간에 또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역시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약간 매수세가 항상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하반기 경제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장 내부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수대로의 상승을 좀 더 이끌어줬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6월 달 들어서든지 5월 하순부터 나타난 분위기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뭐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관련 뭐 치료제라든지 뭐 진단 시약 이런 것들에 약간 뭐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사실 일부 종목은 사실 기술적으로 우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주도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대형주 안에서의 어떤 업종 내 순환매 양상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수는 이제 플러스로 지속적으로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수가 뭐 멈추고 바로 조정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 조정에 대비해서 일부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업종별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발빠르게 좀 대응하시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조정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조정에는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빠르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유동성으로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으니 6월 중에 한번 변동 그리고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된다.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미국 5월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3.3으로 발표가 됐었다가 통계 오류 이슈까지 있었는데도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대세,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시장 방향성도 좀 가늠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하반기 V자 반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근거는 뭐 일단 경제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점에 포커스 맞추고 있고 여기에 그 각국의 그런 봉쇄 정책이 좀 해제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 청구 건수도 그렇고 실업률도 좀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 하반기에 V자 반등으로 회복된다. 이런 거 핵심은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어야 될지 개선 여부에 따라서 연동하면서 이게 V자로 갈지 W자로 갈지 뭐 L자형으로 갈지 뭐 그렇게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코로나19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결국 투자 심리는 계속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대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들이 상당히 뭐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시위도 있었고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조정으로 갈 수 있고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 경제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를 좀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예.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올해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지수 회복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나치게 낙관하는 건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표가 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거의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좀 더 이어지는지는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트럼프가 재선 앞두고 뭐 끌어올릴 거야라는 믿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 다만 너무 낙관적으로는 보지 말자 정리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잠깐 땀 닦으셔도 됩니다. 네, 왜?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스튜디오를 좀 시원하게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계속 여기 있어서 더운 걸 못 느끼는데 밖에 완전히 이제 여름 날씨잖아요. 예, 이동하시느라 땀이 엄청 흘리실 것 같아서 편하게 중간중간에 닦으셔도 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지금 지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으로 끌고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펀더멘털 측면을 봤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들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거는 어디에 좀 무게감을 더 둬야 될지 이것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사실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전체 뭐 국내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세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월까지는 그게 확실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좀 크게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덩달아서 지금 안 좋아지고 역시 실적 전망 역시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코로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좀 더 이런 사태가 해결되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실적의 부담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그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보인다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악화된 실적 전망은 이런 시장에서의 그런 뭐 반응하는 그 시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힘의 강도라든지 좀 중요도는 매우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로서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그다음 성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좀 더 확신이 든다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동성 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뭐 여기서 실적 상세로 넘어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좀 텀을 두면서 지금 이 장세가 좀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상기하시면서 고려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적 하향 추세가 이루어져도 시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더 좋아질 거야라는 쪽에 더 방점을 두다 보니까 역시 긍정적인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고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유동성 관련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장세에서 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게 이번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좀 어떤 힌트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는 얼마만큼 그러니까 기대하는 뭔가 이야기가 나왔다면 얼마만큼 또 탄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번 FOMC에 대해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너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그런 계기로 좀 조정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좀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뭐 이번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중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사항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힌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조금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FOMC에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일 중요 정책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그 달러 약세가 유발된 것이 그 유로화의
그 유로화 강세인데 예. 유로 강세가 지금 나타나는 건 결국 ECB에서 어떤 좀 약간 좀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중요한 정책이 이번에 FOMC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 강세, 달러 약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전문가와는 6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유동성이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탄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로 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FOMC가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이게 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신 건데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쯤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친화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할 만한 뉴스가 나오면 여기서도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테고 그 반대라면 글쎄 또 대비를 해야 되나 만기를 뭐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제 10일로 목요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지금 그 분위기는 외국인이 이번에 그 선물 누적 만기가 오늘만 해도 또 4천 계약 이상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누적 계약으로 보면 거의 9만 계약 훨씬 넘는 뭐 거의 10만 계약 가까이 지금 만기에 그 누적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가 청산될 때까지 만기까지 이제 청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든지 아니면 롤오버가 일어날 텐데 예. 만일 청산을 한다는 그런 가정으로 좀 조건을 본다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목요일까지 지수는 사실 뭐 큰 하락이 없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한 그 종가 그러니까 만기일 종가에 대형주를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라면 보유하고 계신 대형주가 만일 종가에 그 동시효과 때 이상한 분위기로 해서 뭐 크게 뭐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시점에서 한 매도를 조금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뭐 FOMC 결과 이후에 뭐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만기의 그런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크게 뭐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뭐 매도폭을 좀 줄이는 움직임도 있었고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 밑으로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게 만기일 이후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수급은 사실 그 지난달까지의 수급이랑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6월 들어서 어제까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27억 원을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955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제 5월까지 뭐 매도 일변도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확실한데 그렇지만 이것이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완전히 매수에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금액 자체가 그렇게 좀 절대적인 금액이 크지 않다. 그리고 그 현재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또 뭐 확산된다면 이것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좀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코로나19가 좀 안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개선된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것이 많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결국은 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외인 매수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매수의 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그 ECB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 부양 의지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달러를 약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외국인들도 이제는 매수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그런 지수 관련주에 대한 그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IT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주도 역할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IT 대형주에 대해서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참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항상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물론 저점을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항상 늦은 느낌, 뭐 많이 오른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고 IT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현 시점에서? 글쎄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수익률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 뭐 다른 그 주식 종목들 대비 좀 약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좀 더 투자를 보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번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지금 52,000원인가 53,000원을 뚫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저는 조금이라도 좀 매수는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완전히 좀 변화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기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 대형주들은 그때 한번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이 지금 대형 IT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상당히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확신이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매수가 확실히 전환돼야지만이 이런 IT 대형주에 대한 그런 선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지수가 추세적으로 좀 상승했다고 뭐 확신이 지금 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인이 있을 때에도 확신이 들 때 매수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드머니 뭐 조금 사보는 건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에 뭐 엄청나게 투자를 뭐 좀 더 포션을 늘리는 것은 좀 더 지켜보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 드리면 조금 더 상승할 여력도 많고 해서 매수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번 튀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온다는 그 판단을 한 이후에서도 늦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오히려 요새 그 호재성 뉴스 중에서는 가장 핫한 데가 조선주가 또 아닐까 싶은데 카타르에서 100척 수주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9천억 원 규모 바지선 2척을 수주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카타르선에도 후에 후속 수주 또 얘기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조선주라고 해서 가장 좋은 섹터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사실 수주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지금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이제 카타르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 3주 전부터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주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종목들 간의 그 조선주의 업종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수주는 사실 긍정적인데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쭉쭉 이렇게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일단 바닥에서 탈출은 거의 확실한 것 같지만 재료가 나와서 만약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서 고점을 형성해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끌고 나가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장기 투자도 분명히 가능은 하겠지만 상당히 장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끌고 나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사실 이 지금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조선으로 파급되는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팅 업체들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어우러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저평가된 그런 조선 기자재 관련주, 중소형 관련주도 좀 저점 매수에 임하는 전략으로 하신 것이 온리 대형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그리고 관련한 기자재 해서도 관련 산업군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 시장 정리나 또 대형 IT나 조선주까지 들여다봤는데 혹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있습니까? 사실 시장이 여기서
급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의 그런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이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미약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한 업종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봤더니 결국 중국 소비 관련주가 사실 2월 달에 약간 분위기를 탔었는데 그 이후 뭐 좀 상승을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덜 오른 업종이 중국 소비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업종에 대한 선침에는 일단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예. 여기에 지금 하반기에 미국이 그 지금 소비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 이야기들과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선침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겠느냐 일단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갈수록 사실 전반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지금 증권사에서 보면은 지금 원화가 구간별로 강세가 되는 업종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통계적으로 보니까 1,200원에서 1,180원대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강했었고 그리고 1,180원부터 1,160원까지는 조선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0원부터 1,140원대에서는 소프트웨어 건설이 유망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류와 중국 소비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원화 강세 구간별로 또 매력적인 업종군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